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조금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오후 4시입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태풍이 북송한다 하니까 정말 농민들의 그 근심 걱정이 얼마나 클지 정말 막 이렇게 그 걱정들이 막 밀려오는 게 느껴집니다. 무사히 그 장마의 그 순간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농작물에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민들의 그 피와 땀이 어린 그 결실을 정말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정말 염원하고 싶습니다. 자, 성공으로 가는 리더십, 모리야 히로시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하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수빈이는 조금 리더십이 부족해가지고 누구한테 지시를 한다든지 조금 모진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막 마음이 돼가지고 한 달 내내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누구한테 모진 소리를 해보지 못하고 누구한테 노라고 얘기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54살을 살아가면서 거짓 예스라고 하거든요. 내 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누군가가 일을 부탁하면, 우리 천사 조정이가 부탁할 때는 내가 노 했거든요. 왜냐면은 정의는 나의 그 어려움을 알고 나의 그 힘듦을 알고 고통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정의는 이해해 줄 줄 알고 정의가 일을 부탁했을 때 제가 노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의 말고는 제가 다 예스를 했거든요.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언니 내 어디가 아파서, 아기가 아파서 언니 일 좀 해줘요 이렇게 하면 제가 노를 못해요. 제가 제 몸이 힘들어 가지고 죽을 것 같아도 우리 정희한테는 노라고 했는데 정희야 미안해. 자, 부하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부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라. 둘째, 법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 군주의 위엄을 보여라. 셋째, 공로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켜라. 넷째, 각자의 말에 주의하고 말한 것에 대해선 꼭 책임을 지워라. 다섯째, 눈치채지 못하게 상대를 시험하라. 한비는 부하를 부리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2가지 큰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상벌을 주는 권한을 철저하게 장악하는 것으로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주가 상벌을 집행하는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신하에게 넘겨주면 백성들은 그 신하만 두려워할 뿐 군주를 만만하게 본다. 즉 백성들의 마음이 군주로부터 떠나 그 신하에게로 모여드는 것이다. 군주는 상과 벌이라는 2 칼자루를 쥐고 그것을 마음껏 휘두름으로써 신하를 부를 수 있다. 만일 군주가 이 2개의 칼자루를 쥐지 못해 신하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군주가 오히려 신하에게 부림을 당하고 만다. 부하를 부리기 위한 2번째 방법은 현명참동이다. 형이란 실적을 말하며 명이란 직무를 말한다. 그리고 참동은 완전히 일치하는지 어떤지 조사한다는 뜻이다. 즉 현명참동이란 직무와 실적이 일치하면 상을 주고 일치하지 못하면 벌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비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옛날 한의 소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은 채 깊이 잠이 든 적이 있다. 그 모습을 본 소의 간을 보살피는 자가 감기에 들 것을 걱정하여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소는 이불을 보고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누가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을까? 그래, 간을 보살피는 자임에 틀림없어. 소는 즉시 간을 보살피는 자와 침실의 이불을 관리를 맡은 자를 불렀다. 그리고는 2 사람 모두에게 벌을 주었다. 이불 관리를 맡은 자에게 벌을 준 것은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고, 간을 보살피는 자에게 벌을 준 것은 자신의 직무가 아닌 일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감기에 걸리는 것이 걱정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우는 신하가 자신의 직무 외의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이 감기에 걸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소우를 한비는 현명참동을 실천한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한비는 이상의 두 가지 원칙을 입각하여 부하에 대한 술의 사용법, 즉 부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여기에는 냉철하기 짝이 없는 한비 철학의 정수가 모여있다. 날씨가 계속 흐릿해지네요. 당장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라. 위나라의 반공이란 중신이 태자와 함께 조나라의 인질로 가게 되었다. 출발할 때가 되자 반공은 위왕에게 다짐했다. 누군가 길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겠네. 다른 사람이 나타나 다시 그런 말을 한다면? 아냐, 믿지 않아. 그렇다면 다시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게 될지도 모르겠네. 이국에 나가 있는 동안 저를 비판하는 자가 3명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았네. 염려하지 말게. 그러나 반공이 불모에게 풀려나 귀국하자 대세를 쫓은 위왕은 다시 반공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요컨대 부하의 말을 듣더라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지 않고서는 진실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또 한 사람의 말만을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장님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라. 두 번째, 법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 군주의 위엄을 보여라. 옛날 여수라는 내에서 검이 나왔었는데 그 검을 몰래 채취하는 자가 많았다. 검을 몰래 채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만일 그것들을 하다 잡히면 엄벌에 처해졌다. 그런데도 검을 훔치는 자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요행이 잡히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만일 너에게 천하를 주겠다, 그 대신 목숨을 버려라라고 한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 천하가 아니라 더한 것을 준다 해도 나설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된다는 사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세 번째, 공로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켜라. 어느 마을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극진히 상례를 치르고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몸이 쇠약해진 자가 있었다. 부모를 생각한 마음이 지극하다 하여 나라에서는 그 자에게 상금뿐 아니라 벼슬까지 주었다. 그러자 다음 해에는 상을 치르면서 슬퍼하다 죽는 자가 속출했다. 자식이 아버지의 상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육친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은상으로서 장려한 것이다. 부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요컨대 상이 박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면 부하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상이 후하고 틀림없이 보상이 따른다 하면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것이다. 네 번째, 각자의 말에 주의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워라. 한의 소우는 우를 좋아하여 300명을 구성한 합주단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합주단의 연주를 듣고 있던 소우가 말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피리를 부니 누가 서툰지 알 수가 없군. 그러자 소우의 척거린 저놈이 이렇게 대답했다. 독주를 시켜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균주의, 일률주의에 대한 경고로서 공적이 있을 경우 그것이 집단의 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뛰어난 능력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판단하는 것도 우두머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우쳐주는 일화이다. 다섯 번째, 눈치채지 못하게 상대를 시험하라. 어느 날 소우는 손톱을 잘라내어 그중 한 조각을 감춘 다음 옆 사람에게 명령했다. 손톱 조각이 하나 없어졌다. 찾아보도록 하라. 그러자 얼마 후 한 사람이 찾았습니다 하고 손톱 조각을 소우에게 올렸다. 소우는 그로써 누가 자신을 속이는지 알게 되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물어보면 몰랐던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숙지하지 하고 있으면 남이 감추고 있는 것까지 차차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상 부하를 다스리는 5가지 수를 소개했는데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서툴게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부하의 반발을 부를 위험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사용 방법이다. 사용 방법만 그러지 않다면 틀림없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See you again.